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이죠.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무려 10시간 5분 정도의 영장실질심사를 했죠. 이게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2분, 그게 기록이었는데 어제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10시간 5분. 이제 시간을 오래 끈 이유가 공방이 이제 벌어졌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무려 130쪽의 어떤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게 4시간 30분 동안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그렇게 하더군요. 이게 워낙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쪽에서도 워낙 길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앙지법의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발부를 했고, 혐의는 뭐냐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죠.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별로 없는데도 해양경찰청에 월북했다고 발표해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 또 하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우리가 흔히 밈스라고 하는 그 첩보하고 국가정보원 첩보 중에서 이대준 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그러니까 월북이 아닌 것 같은 증거들,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라, 이런 지시를 국방부와 국정원에 했다. 이게 이제 서훈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점이들입니다. 왜냐면 검찰에서 그동안 그 해경 관계자들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취지가 안보실 지시로 자진 월북 정황을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하고 군 관계자들도 첩보 삭제 지시는 안보실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삭제한 게 대략 한 60건,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삭제한 게 46건,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보실 지시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엊그제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에 그 판단을 수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했다. 여기에 표현이 수용했다는, 판단을 수용했다는 부분, 그거는 자기가 수용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봤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특수정보의 그 SI라고 하는 그 특수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처음에 이대준 씨는 북한군이 물으니까 나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월북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 후에 북한군이 이런저런 해서 이제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건데, 그 월북은 이대준 씨가 직접 얘기했는지, 직접 얘기했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자진 월북했습니다 라고 하면 북한이 죽이진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했을 법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월북 정황을 밝혔다, 월북이라는 걸 북한이 이렇게 볼 거는 아니다, 이게 이제 이 SI를 직접 이렇게 조사를 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검찰 이런 데 다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월북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사건화하지도 않죠,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이 됐다가 적구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럼 서훈 전 안보실장도 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9월 22일 밤에 사건이 발생한 뒤에 23일 새벽 1시에 안보장관 회의를 열었고 이걸 주재한 사람이 서훈입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고 있었죠. 그냥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훈 전 안보실장이 이 새벽 1시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때 최고 결정권자였다.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방부 국정원 문서 삭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그건 뭔가 의심스럽죠. 만약에 문서 삭제가 나중에 이만저만 해서 자기네들 말대로 이게 보안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너무 여러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이래서 삭제했다 그렇다면 그걸 새벽에 직원들을 시켜서 그렇게 도둑질하듯이 삭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벌써 본인들이 범죄를 알았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일 새벽 1시 회의의 과정과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주재한 사람이 서훈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거기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를 그냥 이행해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시를 받고 그냥 전달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서훈은 다르다. 서훈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니까. 자, 이제 이렇게 서훈 이제 최고 결정권자가 구속이 됐으니까 이 사건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그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왜 구속영장 안 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궁금한 대목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났죠. 아마 이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시를 받고 삭제를 또 자기도 직원들한테 지시한 것 가지고서는 구속 사유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서욱과 김홍희의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섣불리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조금 애매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서욱, 김홍희의 예를 따르면 아마도 불구속 조사를 한번 하고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제 수사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그 최고 결정권자인 서훈 전 안보실장을 먼저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구속을 받아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자,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과연 하느냐? 이거는 이제 서훈 그다음에 이제 풀려난 서욱, 김홍희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조금 더 해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단 증거불충분 해서 입건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하는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언론 보도가 첫 보도가 나온 게 이게 사건이 22일 밤에 있었다고 했죠. 첫 보도가 나온 게 23일 밤 10시 50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거를 보안사고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보안사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안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새 나갔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보안사고로 이걸 규정했다는 얘기는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 그럼 어떻게 은폐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은폐하려고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은폐하려고 했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월북몰이를 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걸 그동안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23일 밤 10시 50분에
그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월북몰이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23일 새벽에 이루어진 그 문건 삭제,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이루어진,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23일 새벽 1시 회의에서 자, 이건 월북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삭제 지시하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시나리오를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각종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해서 시나리오를 그 한번 재구성해 본 거는 22일 정시 퇴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훈 전 안보실장이. 그것도 아니 북한으로 이미 넘어갔으니까, 넘어간 걸 자기가 알고 퇴근한 거죠. 넘어갔으니까 북한에서 설마 뭐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자기네들이 살리려는 노력을 안 한 거는 책임져야 되죠. 근데 넘어갔으니까 뭐 그 당시 뭐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의 관계, 이런 것들,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에서 어떤 극단적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갔는데, 그러고서 이제 뭐 저녁 약속이 있었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연락 받으니까 아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책임이 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럼 월북으로 처리하자. 저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면, 물론 검찰이 보는 거는 이제 23일 밤 10시 50분 해서 이때 언론 보도가 나온 뒤부터 본격적인 월북몰이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23일 새벽 1시에 이미 이건 월북으로 처리하자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이 이제 구속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최대한 20일 정도를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서훈 전 실장은 계속해서 부인하겠죠. 이건 뭐 하여튼 월북 근거가 많다 이렇게 부인을 하겠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이미 해경, 국방부, 국정원 뭐 이런 데에서 안보실 지시로 문서 삭제를 했다,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거의 뭐 확인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훈 전 실장이 부인한다고 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다시 또 뭐 이 수사가 뭐 어그러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도 조사를 안 받을 것 같고, 박지원 전 국정은 조사를 받고 아마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결국은 월북의 근거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서훈 전 안보실장이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니까 이 사건을 월북으로 해서 그냥 정리해버리는, 아마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 수사 결과, 이제 최종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뭐 지켜보면 제가 이게 구상하고 있는, 재구성했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올지, 그거는 아마 우리가 좀 추후 수사의 최종 결론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